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책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공부머리 독서법입니다. 지은이 최성필, 출판사는 책구루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햇병아리 강사 시절 수업에 들어갔더니 평균 90점은 우등생 축에 끼지 못할 만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높은 레벨의 영업 수업을 듣고 한국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깨고 과학 상식도 풍부했지요. 일주일 스케줄을 학원으로 빽빽하게 채웠지만 아이들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원을 좋아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레슬링을 하고 학원 강사와 수다를 떨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활기찬 생활을 했지요. 조기교육, 사교육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아이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는 대치동에 발을 들어들인 저의 강렬한 첫 인상이자 소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저 역시 한국사, 세계사 강의를 전담하면서 중등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중학교 첫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약속이나 한 듯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5명의 아이 중 1명만 평균 90점을 넘겼을 뿐 나머지 4명의 성적은 평균 7, 80점대, 심지어 평균 60점대를 받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우등생으로 남을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이 말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선배 강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초등학생 때야 다 잘하죠. 중학생 되면 원래 그래요. 고등학생 되면 더 난리인데요 뭐. 선배 강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똑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조차 형편없이 성적이 떨어질 정도로 어렵다면 중학교 교과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원 서가를 뒤져 중학교 교과서를 모조리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교과서를 한 권씩 꼼꼼히 살펴보기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교과서를 살피면서 저는 더 깊은 미궁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평범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였습니다. 읽으면 슬슬 이해될 정도로 쉬운 평범한 교과서 말입니다. 이 똑똑한 아이들이 이 쉬운 교과서를 어려워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중학교는 초등학교랑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아이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 말고 다른 뿌린더물이나 교재로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려운 부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업도 시험도 교과서로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무실로 가서 과학 교과서를 펼쳐 아직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뒷부분 2페이지를 복사했습니다. 교과서를 복사한 종이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직 안 배웠는데요. 한 아이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 배웠지만 읽고 이해할 수는 있잖아. 뿌린더물을 보고 해도 좋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봐. 놀랍게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몇 아이가 이런 뜻인 것 같다고 더듬더듬 설명하긴 했지만 그나마도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며 아이들에게 그 뜻을 캐묻고 나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하고 선행학습으로 몇 학년이나 앞선 수학 문제를 푸는 이 똑똑한 아이들이 정작 자기 학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읽기 능력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불어 독서와 읽기 능력의 상관관계도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당시에는 중학생 대상의 읽기 능력 평가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을 변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은 입시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지문만 중등 수준으로 낮추면 아쉬운 대로 읽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몇 주일 골머리를 앓은 끝에 30문제짜리 중등용 언어 능력 평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평가 결과가 사뭇 놀라웠습니다. 언어 능력 평가 점수 순위와 중학생이 되어 성적이 떨어진 순위가 거의 일치했던 겁니다. 언어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고 나서 성적이 도리어 오르거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언어 능력 점수가 낮은 아이들은 낮은 폭만큼 성적의 낙폭이 컸습니다. 가장 기본은 정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독이란 소리내서 읽는 속도로 책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 속도만 유지해도 책 읽기를 통한 기본 사고량은 저절로 나옵니다.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그 인물들이 처한 상황, 주요 사건과 줄거리를 충분히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 기준 6개월간 2주에 한 권을 이 정도로만 읽어도 수능 국어 영역 점수가 5 내지 10점 오릅니다. 다음은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가 크고 두터울수록 독서의 효과도 커집니다. 그러려면 능동적인 독서를 해야 합니다. 재미없는 책을 읽으면서 능동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꾸역꾸역이라도 끝까지 읽는 게 용하죠. 재미있다는 것 자체가 능동적인 독서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오늘은 최성필 작가의 공부머리 독서법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